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2팀의 김상현 팀장. 주민우 대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그 내용은요. 그 전직 패션 종사자가 말해주는 마케터들이 말해주는 브랜드 광고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패션 브랜드는 이제 어떻게 광고를 할까에서부터 이제 브랜드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진행하는 성공 전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브랜드의 시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어떠한 포지셔닝으로 고객의 마음에 남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포지셔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자의 마음속에 간단하게 원하는 제품이나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요거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포지셔닝은 간단하게 우리가 그 원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하고 선호도를 생성해서 좀 구매까지 이어지게끔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제품이 좋다고 고객이 잘 찾아오진 않지 않나요? 맞아요. 아무리 제품이 좋다고 해도 고객들은 쉽게 찾아오지 않죠. 왜냐면은 일단은 그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인지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브랜딩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상품은 팔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팔고자 하는 브랜드의 좋은 제품을 어떻게 홍보해야만 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매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좀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뭐 추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없으면은 넘어가려고 하는데, 소연이 창고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라이브 방송 진행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데 오늘 이른 시간에 진행하는데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패션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냥 브랜드 광고 시작의 전반적인 시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혹시 놓치셨을 수 있으니까 이제 포지셔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간단하게 자사의 상품이나 이제 브랜드가 그 고객의 그 우리가 원하는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인식되는 건지를 의미하는 게 바로 포지셔닝이고, 이 포지셔닝 전략 같은 경우는 요거를 통해서 이제 선호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로까지 이어지게끔 하는 전략 자체가 이제 포지셔닝이자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연이 창고님께서 네네. 추후에 패션 브랜드를 내신다고 굉장히 반가운 주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소개를 들으면은 나중에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그쵸.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요런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이제 주민우 대리님도 그렇고 사실 이제 마케팅업에 종사하기 전에는 패션 쪽에 아무래도 조금 경력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온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연이의 창고님 궁금하신 부분 그 여지없이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포지셔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자 이제 크게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미디어 믹스, 두 번째는 저희 마케팅 퍼널. 일단은 미디어 믹스 마케팅 퍼널 전에 첫 번째 미디어 믹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희 이제 그 마케팅 학교 구독자분들은 이미 뭐 거의 다 아실 텐데 조금 간단하게 그 민우 대리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미디어 믹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목표 KPI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보는 게 미디어 믹스인데요. 네. 아무래도 하나의 상품이나 미디어 소스를 뭐 여러 미디어 형태의 마케팅 방법들로 이제 확장해서 판매도 하고 판촉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 계획에서는 광고 메시지가 구매자에게 가장 효율이 높은 매체로 도달할 수 있게 광고 편성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정리하자면은 결국에는
조금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를 이제 운영하기 위한 계획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마케팅의 조금 전반적인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는 게 바로 이제 마케팅 믹스, 즉 미디어 믹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미디어 믹스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마케팅 목표뿐만 아니고 다양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퍼널을 좀 잠시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타겟 노출할 건지에 대한 타겟, 그 다음에 광고의 예산, 그 다음에 이거를 상시 노출할 것인지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 노출할 것인지에 대한 기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KPI가 되겠죠. 즉 광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광고를 진행하는 거에 대한 목표가 조금 명확하지 않다 보면은 이제 매체 선정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각 예산이나 타겟의 기간에 따른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목표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미디어 시작 단계인 KPI 그리고 타겟, 예산, 기간까지 설정이 됐다. 그럼 이제는 저희가 매체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체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안녕하세요. 이제 SSS님. 그 영상 초반부 조금 놓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나중에 영상 편집해서 다시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그걸로 봐주셔도 되고요. 스트리밍 종료 이후에도 저희 마케팅 학교에도 업로드 되니까요. 앞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다시 저희가 말씀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미디어 믹스 진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광고 목표랑 KPI 타겟 등 예산 같은 거 다 정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매체를 선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보통은 저희가 이제 마케팅 채널이나 이제 매체들을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이제 검색 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배너 광고가 있고. 또 저희 그 유튜브 형태 동영상 광고가 있죠. 그리고 또 메타. 그 다음에 이외에 이제 바이럴, 외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서 진행하는 채널들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매체들이, 우리 브랜드들이 이제 어떠한 상황이 필요한 건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많은 광고들 중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어떤 거 시작해야 되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바로 어떤 거죠? 민우 대리님? 네,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확인하는 걸 저희는 마케팅 퍼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마케팅 퍼널이 이제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까지 가지게 되는 이제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케팅 퍼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까지 각 단계별로 거치는 과정들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케팅 퍼널 같은 경우는 단순히 브랜드 광고뿐만 아니고 그 모든 그 재화적인 전반적인 마케팅 광고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용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마케팅 퍼널에서 이제 시작 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를 인지시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이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이 제품이 좋은지 어떤 브랜드인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인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상품이 노출이 됐을 때 저희가 뭐가 생기죠? 이거 괜찮네? 이거 뭐지? 그쵸. 이게 뭐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생기죠? 흥미를 유발할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거 잘 몰랐던 건데 요즘에 나한테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네? 좀 관심이 가는 걸 바로 이제 흥미 단계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흥미까지 발생을 했으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관심이 가지게 되네? 이거를 내가 사 마라? 입어 마라? 입어 마라? 구매해 마라? 어떻게 찾아봐 마라? 하는 이제 고려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까지 끝났다.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하죠? 사야죠. 이제 지르게 됩니다. 바로 구매의 과정이 오게 되죠. 그러면은 사고 난 뒤에 가성비 되게 괜찮고 여기 브랜드가 나의 무드랑 맞고 혹은 이용해보니까 너무 편리해.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또 사야지 하고 이제 충성 고객이 되는 거죠. 재구매를 하게 되고 재구매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충성 고객까지 되는
이 과정 자체가 저희 마케팅 퍼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구매 충성 고객은 같기 때문에 재구매는 조금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우리의 브랜드가 지금 인지가 필요한 단계인지, 흥미가 필요한 단계인지, 고려가 필요한 단계인지, 아니면은 이미 이 과정이 다 거쳤고 구매까지 끝난 고객들한테 우리 브랜드의 팬을 만들어서 충성 고객을 유도할 것인지, 이 과정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저희가 이제 브랜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시작하는 브랜드는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까요? 이 단계 중에 혹시 어떤 단계에 해당이 될까요? 이제 완전히 스타트를 한 이제 브랜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브랜드에서 내는 상품들이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인지 단계에 해당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지금 뭐 알려진 바가 없으면은 결국 인지 단계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 인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일단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길을 가다가 전광판을 봤을 때 저게 뭐지? 그리고 전단지를 받았을 때 이게 뭐지? 하고 보게 되잖아요. 온라인 채널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노출이 많이 돼야지만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인지 단계에서는 저희가 좀 어떠한 광고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거의 웬만한 광고를 거의 다 해야 되긴 하지 않을까요? 노출이 되려면은. 근데 아무래도 가장 약간 브랜딩 효과를 위한 노출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타, SNS 이런 매체를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효율이 조금 좋게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배너 광고를 해서 이제 그 영상이나 이런 데 봤을 때 딱 걸려 있는 그 이미지 광고 효과도 굉장히 다매체로 이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배너 광고도 스타트업을 하는 업체라면 굉장히 맞아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제 이 인지 단계에는 결국엔 노출량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광고 채널을 다 진행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각 매체별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광고를 진행할지가 조금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조금 좀 타겟 선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제한적이고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뭐 100만 원 예산을 갖고 있는 광고주와 그 다음에 500만 원, 1000만 원 예산을 갖고 있는 이제 광고주 분들의 이 전략 자체는 결국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제 시작 단계에서는 모든 채널의 광고를 진행하면 정말 너무 좋겠지만 이 예산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각 예산에 맞춰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이나 이걸 송출했을 때 어떤 타겟 선택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각 매체별로 예산 편성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좀 보수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너무 많은 노출량이 있는 채널을 선택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보수적인 예산에서는 결국엔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고객, 즉 소비자 타겟한테만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뭔가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물론 요즘에는 성별 연령 타겟팅 같은 거 다 가능하긴 하지만 결국엔 소비자가 검색을 해줘야지만 노출되는 광고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인지 단계에서 이제 검색 광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색을 당해야 하는 매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거는 수동적인 채널이거든요. 그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의 키워드를 입력해야지만 노출되는 광고 형태인 반면에 이제 방금 민우 대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메타나 이제 D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이제 타겟 연령 혹은 이제 관심사 등등등 다양한 타겟팅 정보를 기재해서 넣고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예산이라고 한다면은 검색 광고 예산보다는 이제 메타나 DA 혹은 이제 다른 채널들의 좀 예산 편성을 높이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러면 이제 인지 단계를 넘어서서 노출을 저희가 이제 많이 시켰습니다. 이제 인지 단계가 끝나고 저희 이제 흥미 단계로 넘어왔어요.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인식을 시킨 다음에는 이제 흥미 단계인데 이 흥미 단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제 광고 전략이나 매체 채널이 좀 달라질까요? 흥미 단계까지는 아직 어쨌든 흥미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게 있었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달라지진 않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약간 메타라든지 DA 광고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흥미 단계 같은 경우는 이미 인지가 됐기 때문에 검색 광고로 검색을 했을 때 노출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예를 들어서 뭐 AMPM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홍보를 시켰어요, 엄청. 그래서 이제 인지 단계까지 넘어서서 흥미 단계까지 왔을 때 포털 사이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AMPM이라 검색했을 때 아무런 컨텐츠가 노출이 되지 않았을 땐 이게 그 고려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다시 한번 흥미가 생겨서 탐색하고 싶다는 니즈가 생겼는데 그걸 검색했을 때 아무런 노출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러면 결국엔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흥미 단계에서는 이제 검색 광고 쪽 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채널들에 대한 예산을 조금 편성해가지고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앞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럴은 유튜브 광고가 될 수 있겠죠. 혹시 지금 이제 마케팅 퍼널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뭐 말이 빠르거나 아니면 더 궁금한 거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편하게 다양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인지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좀 검색 광고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같은 경우는 좀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광고 예산적인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민우 대리님. 네. 그래서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도 그렇고 흥미까지 같이 묶어서 얘기한다면은 아무래도 초기 단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검색 광고를 진행하면은 아무래도 약간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로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그러한 부분은 다른 기존에 이용하던 뭐 SNS 배너, 유튜브 바이럴 이런 데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은 초반에는 조금 더 높은 효율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아직 뭔가 이제 구매가 많이 발생하거나 컨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검색 광고 입찰가가 엄청 이제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점점 많이 누수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구매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방금 민우 대리님 말씀대로 효율이 떨어지고 로스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 로아스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광고 비용 대비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색 광고는 이제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편이 좀 안전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물론 이제 검색 광고로 진행할 때 뭐 특정 키워드나 특정 이제 상품에 대해서 전환이 잘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증액을 하거나 조금 유지하거나 효율 개선에 집중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메타나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조금 노출 증대, 그다음에 유입 증대에 포커스를 맞춘 채널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흥미 단계까지 끝났으면은 이제 다음 고려 단계입니다. 이제 사실 이 마케팅 퍼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매체들 같은 경우는 뭔가 많이 다양하거나 바뀌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각 채널별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고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라고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고려 단계에 있어서는 조금 중요한 부분 포인트가 있는데요. 좀 어떠한 포인트죠? 이제 고려 단계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리마케팅이라 해서 기존의 고객에게 다시 한번 광고를 송출하는 식으로 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은 신규 고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러한 전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단 고려 단계에서는 이거를 사, 마라, 구매할까, 말까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거든요. 이제 이 고려 단계에서는 사실 보통은 장바구니에만 담아놓고 구매를 하지 않는다든지 결제 시작까지 갔다가 이번 달에 너무 물건을 많이 샀기 때문에 조금 참아볼까? 라고 해서 결국엔 결제를 안 했다든지 하는 고객들이 사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결국엔 리마케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일단 들어와서 상품도 탐색을 했고 장바구니에 담았거나 결제처까지 가서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고객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들을 사로잡는 마케팅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리마케팅 광고이고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리마케팅이 필요하고 결국엔 요거는 저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메타 SNS 이제 메타 또는 이제 배너 광고가 되겠죠. 사실 이제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브랜드사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저희 민우 대리님께서 마케팅 인사이드에 반응했던 배너 브랜드도 있죠.
오늘 이제 제 마케팅 인사이드에 이제 방문해 주시면은 제 네. 그동안의 업적을 또 다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오늘 제가 이제 모비온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모비온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사이에 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홍보 업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광고 노출 효과가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비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그 리타게팅 광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기본 베이스로 그 전략단에 세팅단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모비온 특징 같은 경우는 오늘 민우 대리님 마케팅 인사이드에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 타겟팅 광고 말고도 사이트 내에서 좀 리타겟팅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온사이트 마케팅. 그 온사이트 마케팅이라고 있는데 그 보통은 리마케팅을 하면은 뭐 언론사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 내가 봤던 상품이 막 따라다니는 경험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 어떤 사이트 들어갔다가 이제 다 탐색이 끝났고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내가 예전에 봤던 상품이나 홈페이지가 딱 뜨는 경험 아마 있으실 텐데 그런 것도 다 리마케팅인데 그 모비온 같은 경우는 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그 자사 홈페이지에서 그 내가 지난번에 봤던 상품이 팝업이 돼서 나를 따라다니거나 혹은 방금 누가 구매한 상품이에요. 지난번에 장바구니에 담아지나 구매하지 않은 상품이에요. 라고 이렇게 저희를 따라다니면서 홍보하는 그 타겟팅 자체가 이제 온사이트 마케팅이라는 건데 이 모비오는 좀 온사이트 마케팅도 가능한 특장점이 있는 그 배너 상품이라고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온사이트 마케팅도 굉장히 매력적인 건 뭐냐면 이미 물건을 구매하거나 아니 뭐 신상품 뭐가 더 나왔나 아니면은 재구매를 하거나 상품 또 뭐가 나왔지 뭐 쿠폰 같은 거 준다고 하던 데서 들어왔을 때 조금 더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살까 말까 했는데 지금 수량이 10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라든지 방금 누가 이 상품을 구매했어요 라든지 이런 푸시 알림이나 그 배너가 저를 따라다니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좀 구매 자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온사이트 마케팅을 활용하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엔 이런 마케팅이 전부 다 리마케팅 전략이다. 이 고려 단계에서는 반드시 리마케팅 전략이 필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까 말까 했을 때 사세요라고 강력하게 끌어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바로 이제 리마케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모비온 관련돼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이제 영상 끝나고 저희 이제 민우 대리님 마케팅 인사이드 방문해 주시면은 보다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려까지 했고 구매까지 했어요. 고려 넘어서 이제 구매까지 실제로 일어가 났습니다. 사실 이제 구매를 하게 된 순간부터가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광고를 진행을 하잖아요. 광고를 진행하는 건 무엇을 위해 광고를 하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죠. 구매를 이제 발생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저희 타겟팅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즈우유 먹거님. 보세 남성 의류 대행 맡겨보신다고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단순히 브랜드 말고도 일반적으로 그 사입해서 물건을 가지고 오시거나 그리고 이제 사이트 사입으로 이제 물건 가져오셔가지고 판매하는 보세 남성 의류도 진행하고 있고요. 팀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빈티지 샵도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앞서 설명드렸던 광고 전략들이 뭐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게 굳이 브랜드에 국한되지는 않거든요. 치즈 우유 먹고님께서 이제 대행사를 아직 해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제 매체 뒤 광고 영상 클립이나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직접 광고를 돌려주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이제 제작하신 영상 클립이나 이제 상품들에 대한 사진이나 소재들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냥 바로 세팅도 하긴 하지만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막 코멘트나 피드백도 드릴 거예요. 이 영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좀 보완 가능한지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 이 구도도 좋지만 이런 구도는 어떤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충분히 진행을 하고요. 단순히 이제 페이스북 광고 세팅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캠페인 목표에 맞는 저희가 타겟팅을 수립을 하거든요.
이제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단순히 1차 세팅이 끝나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엔 성과나 효율이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짧게는 2, 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는 테스트를 진행해 보고 영상이나 소재들 보고 효율이 좋았던 거를 다시 피드백을 드리고 보완해 가면서 이제 광고 성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제안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보내주신 상품 사진들을 보고 이 사진도 좋지만 이걸로 테스트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그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달해 주셨던 상품도 좋지만 이 상품도 최근에 조금 인기 끌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까지 저희는 드리고 있습니다. 장염 환자님께서도 지금 질문해 주셨네요. 패션 마케팅은 무조건 SNS다 해서 요새도 그런 추세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도 최근에 이런 질문을 보고 맞아요. 관련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한간에는 이제 SNS로 패션 마케팅은 더 이상 뭐 아니다. 이제 SNS가 조금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패션 업계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이미지의 노출이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SNS가 단언컨대 꼭 필요한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공교롭게 지금 질문해 주신 것들이 저희 이제 민우대리님 마케팅 인사이드에 이제 의료 광고 같은 경우는 메타를 왜 해야 하는가라는 컨텐츠도 최근에 발행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또한 그 마케팅 인사이드에 이제 메타 관련된 타겟팅을 리뷰를 드렸었는데 그 레퍼런스들이 전부 다 패션 업종입니다. 사실 이제 패션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좀 그 최근에 이제 구매를 하는 타겟들에 대한 조금 성향이나 특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뭔가 생각을 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조금 감성에 의해서 구매 행동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카테고리가 아무래도 패션이거든요. 사실 내가 지금 당장 이 옷이 없으면 죽는가 필요한가 이거를 사기보다는 나 지금 이 옷 너무 마음에 들어 사고 싶은데 하는 욕망이 결국엔 지갑을 열게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욕망을 자극하는 것은 무엇이냐? 검색 광고로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너 광고도 물론 노출시킬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패션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즉 SNS 채널을 통해서 그런 피드에 자연스럽게 노출됐을 때 구매욕이 자극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단순히 요즘 트렌드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브랜드 무드가 맞는지, 이 브랜드가 인정이 받는 브랜드인지, 가치가 있는지, 내가 이걸 소비해도 좋은지 좀 그러한 영향을 받는 채널이다 보니까 사실상 아직은 패션 쪽에 있어서는 SNS 마케팅은 좀 압도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우리의 좀 보세뿐만 아니고 이제 브랜드도 그렇고 어느 정도 회원 모수도 확보가 됐고 기존 충성 고객도 많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전략 자체가 SNS 채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이제 고객 관리 채널로 넘어가는 전략이 수립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리타겟팅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SNS를 통해서 리타겟팅 할 수밖에 없어요. 신상품이 나왔거나 혹은 그 컬렉션 그 다음에 각 시즌별로 상품들이 출시가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사실 SNS가 아직은 제일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치즈우유먹고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네, 대행사 쪽은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쇼핑몰을 이제 신경 써주다 보니까 이제 이미 월 매출 1억을 찍은 쇼핑몰들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같이 열정적으로 잘 키워줄 마케터 분을 고를 때 팁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우선은 이거는 저희 본부나 팀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민우 대리님은?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 위주로 이제 모션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뭔가 좀 더 스pen딩 금액이 높은 분들 뭐 그런 데 쪽으로 더 신경을 쓰고 그렇지 못한 데는 같이 조금 또 차이를 두는 마케터 분들이 조금 있다 이런 부분이 약간 불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얘기한 건데 아무래도 저희는 약간은
매출적인 부분이다 보다는 약간 퍼포먼스적인 부분으로 약 이 비용을 썼을 때 얼마의 로아스가 발생하는지 이러한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매출로 해서 여기를 더 잘한다 이렇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 브랜드를 더 높은 로아스를 또 높은 전환율을 보이게끔 하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요약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결국에 이제 광고비를 많이 쓰는 광고지만 신경 쓰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솔직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어떠한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광고 비용에만 국한돼 가지고 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성과 개선을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다 동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소스 과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편중되지 않게끔 광고를 저희가 세팅하고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 사실 지금 당장은 100만 원 쓰고 있는 광고주이지만 저희가 성과 개선을 하면은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 해당 광고주는 성과에 따라서 300만 원 스펜딩의 광고주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월 1억까지 찍는 광고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나 이제 광고 비용 취급거에 두고 저희가 뭔가 그 리소스를 편중하거나 세팅 도와드리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컨설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열정적으로 같이 키워줄 마케터분을 고를 때 팁을 찾는다고 하시면은 저희 광고 퍼포먼스 2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넘게 같이 하는 이제 패션 브랜드들도 있는데요. 해당 브랜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광고 비용을 많이 쓰지 않았던 분들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광고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초기 광고 비용보다는 지금 거의 한 15배 이상 광고 비용이 성장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는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이쪽에 나와 있는 컨택 포인트로 전화해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시조회목권님 저희 문의 원한다고 하시면은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번호랑 이쪽에 나와 있는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려서 좀 더 디테일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구매 충성 고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구매가 넘어온 다음에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구매를 일어나게끔 충성 고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국엔 여기서도 다시 리타겟팅 전략입니다. 리타겟팅 전략이고 뭐 일반 사입 쇼핑몰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 이제 시즌 상품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신상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 길게는 2주 동안 신상품 입고 할인을 보통 5%에서 10%까지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재구매가 많았던 타겟들만 모아가지고 신상품 나왔고 지금 세일해 라는 타겟팅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또 메타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면 메타 같은 경우는 그 상시로 우리가 원하는 소재, 우리가 원하는 타겟, 우리가 원하는 예산, 우리가 원하는 기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요 메타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 장염 환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패션 마케팅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조금 더 좀 활용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저희 배너 광고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배너 광고는 리타겟팅은 소재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봤던 상품이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인데 이제 소재단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번거롭습니다. 소재를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 브랜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베이스 상품, 베이스 착샷, 베스트 이미지로 보통 구성을 해서 노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주 변경하실 필요는 없고 주로 이제 저희가 패션이나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소재를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성 고객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퍼널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마케팅 퍼널의 가장 첫 단계는 이제 인지하는 단계. 인지하는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인지한 거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고요. 흥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살까 말까 하는 고려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고려까지 마치면 저희는 이제 물건을 사게 되는 구매 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구매 행위가 추후에는 이제 재구매로 연결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충성 고객이 되는 그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 인지 흥미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노출 이제 유입 단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구매, 충성 고객, 재구매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리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관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케팅 퍼널에 대한 요약 정리는 여기까지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타겟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광고를 타겟팅을 할 때에는 그냥 아무나한테 노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가, 우리의 타겟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가상의 설정을 해놓고 광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많은 마케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저희의 광고 KPI는 무엇인가요? 광고 목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또 우리 광고의 우리 브랜드의 타겟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나오고 그 다음 기간 등등이 나오겠죠. 가장 중요한 이 타겟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하는 광고들 분들은 없으시죠. 있다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광고를 하는 그 타겟이 정확히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이 타겟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타겟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그 요즘에는 지금 마케팅 용어로 저희가 타겟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죠? 민호 대리님? 이 용어 자체도 요즘 최근에서야 제가 듣게 됐는데 이전에서는 약간 영화, 연극 이쪽에서 그쵸. 약간 맞아요. 마케팅 많이 쪽으로. 사용하는 단어였는데 그게 이제 마케팅에도 넘어와서 이제 페르소나라는 그쵸. 단어로 해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케팅에서 저희가 페르소나라는 뜻은 이제 목표하는 고객, 이제 이 고객의 타겟의 특징을 모아서 하나의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두고 이제 내 브랜드의 제품을 이제 이 고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잘 어울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걸 저희는 페르소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요약을 조금 제가 정리해보자면은 우리의 그 물건을 좋아할 만한 고객이 누가 있지? 우리의 물건을 누구한테 팔고 싶지? 그거를 조금 가상인물 선정해두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키는 거를 조금 페르소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좀 결국 우리 이제 브랜드나 우리 쇼핑몰 판매하는 각 쇼핑몰별로 이제 무드가 있을 거예요. 약간 힙한 스타일을 파는 곳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페미닌한 스타일을 파는 곳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미니멀 감성으로 조금 상품들을 셀렉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즉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가 좀 잘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이미지, 즉 가치를 부여하고 이게 고객 만족으로까지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요걸 봤을 때에는 사실 이 브랜드 이미지가 가치가 부여되면 고객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그 브랜드 이미지랑 가치를 부여해 줄 것인가? 이 브랜드 혹은 그냥 이 쇼핑몰 살까? 하게 되고 혹은 하는 경우에는 나도 저 옷을 입으면 멋져질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가 보여주는 이미지나 구성이 내 스타일이야. 우리 원하는 타겟이야. 살까? 고려의 단계가 들어가게 되고 와, 이 모델 입은 옷 진짜 멋진데? 나도 저 옷을 입으면 멋져질까? 여기도 흥미 고려 단계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해야 되고 살까? 나도 저거 입으면 멋져질까? 이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잠깐 타겟, 페르소나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이제 연달아서 드렸는데 사실 보통은 이 타겟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타겟은 보통 그냥 성별, 연령, 뭐 메타 같은 경우는 뭐 관심사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지역까지도 볼 수 있고 이제 언어는 그냥 한국어로 하고요. 여기까지가 타겟 정도라고 본다면은 페르소나는 좀 더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별 연령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페르소나는 이 위에 이 타겟 그 기본적인 타겟에 대한 범주 플러스 가상의 인물까지 두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한번 2030 세대의 그 여성분들이 조금 뷰티나 화장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전국지역으로 광고 진행할게요가 아니라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2030 여성들 중에서도 조금 특정한 예를 들어서 이제 명품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브랜드나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노출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셀린느나 아니면 뭐 입생 로랑이나 아니면 미니멀리즘을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미니멀 의류를 좋아하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30, 40대 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10대, 30대 분들이 요즘에는 깔끔하게 입는 기본 면티나 혹은 니트 같은 거가 각 시즌별로 항상 인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걸 구매하는 거는 단순히 이 성별 연령 관심사 지역으로만 되지 않아요. 구체화된 즉 이 구체화된 타겟한테 우리가 부여까지 제공을 해야지 저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 면티나 무지티를 판매하는 곳들은 정말 많습니다. 모텐다드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다른 그 SPA 브랜드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하는 특정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 브랜드가 제공하는 그 이미지랑 가치가 맞기 때문이고 단순한 타겟팅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타겟의 구체화된 형상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그 섹슈얼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중성적인 옷 같은 경우는 많이 선호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남성이라고 했을 때 좀 그루밍한 남성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상품들을 좋아할까? 어떤 걸 좋아할까? 그걸 엮어가지고 소재단에도 녹여내고 그걸로 표출할 수 있어야지 결국에는 브랜드도 되고 구매 매출액 전환까지 될 수 있다 라고 조금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조금 다양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봤는데 내용을 아까 마케팅 퍼널은 한번 정리를 드렸고 이제 브랜드 광고의 이제 시작에서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크게 이제 마케팅에 있어서는 미디어 믹스와 마케팅 퍼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미디어 믹스 시작하기 전에 사실 0번도 있긴 했었습니다. 0번은 사실 포지셔닝 설명을 드렸는데요. 포지셔닝 다시 한번 마지막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브랜드의 이미지를 우리가 원하는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지를 시키고 선호도를 상승시키느냐에 대한 전략이 이 포지셔닝 첫 단계라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이 포지셔닝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믹스와 마케팅 퍼널 전략이 필요하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그 질문을 그래도 오늘 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연이 샹꼬님은 오늘은 아쉽게 질문을 안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이 영상 다시 한번 봐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브랜드 내실 때 꼭 그 저희 여기 나와 있는 컨택 포인트로도 연락 한번 주시고요. 그 치즈우유 먹거님 연락 주시면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지셔닝. 포지셔닝이 궁금했던 걸까요? 아마 다시 한번 포지셔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질문이실까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뭐 작성하시는 것 같아서 그 지금 저희가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쳐주세요.
포지셔닝을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시고 좀 피곤해서 잠깐 가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니면 되게 길게 질문 주신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질문 남겨주시면 또 추가로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제 포지셔닝에 대한 정의는 엄청 많습니다. 이제 각종 마케팅 이제 서적이나 아니면은 뭐 나무위키, 네이버, 구글, 뭐 다음 등등등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이 포지셔닝을 정의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포지션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결국 소비자, 타겟에게 우리의 우리의 브랜드, 즉 기업이라 표현해서 더 낫겠네요. 그 원하는 이미지로 인식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 우리의 타겟에게 자사의 브랜드 혹은 상품이 원하는 방향대로 인식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포지셔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디 가셨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지우지 않고 하는 것이 이제 포지셔닝이고요. 사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포지셔닝 말고도 사실 이제 USP라고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미지로 인식되게끔 하려면은 우리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 다른 브랜드나 다른 상품이나 다른 기업과는 달라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USP라고 하기도 합니다. 맞는 남자님이 지금 또 추가로 네네네네.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저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 타겟을 정하고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데 괜히 타겟을 정하고 광고하다가 오히려 광고비만 날리는 게 아닌지라고 지금 이제 궁금하신 그쵸. 점을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반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판매한 상품이 이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타겟을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으면 되려 광고비가 더 누수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확한 타겟이 있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딱 명확한 타겟이 있는 거를 생각하면은요, 유아용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시로 유아용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아용품은 그 미혼자분들이 구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물론 뭐 선물용으로는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유아용품이 필요한 대상은 딱 명확하지 않나요? 기혼자분들이지 않으실까요? 그쵸? 그런데 이 기혼자 중에서도 보통은 그 남녀 10대 분들이 포함이 거의 되어 있진 않죠. 그럼 보통은 그 일반적으로 이거를 일반화를 시켜 본다면은 대부분 3040이 그 유아용품 구매의 가장 그 코어 타겟이 아닐까요? 보통은 이제 유아용품이고 기혼자이고 그 남녀 혹은 그 이제 좀 디테일한 타겟팅에 간다면 이제 자녀 유무까지도 저희가 디테일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설정이 없이 유아용품을 파는데 타겟을 정해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여줘요. 아직 우리의 브랜드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를 하고 우리 위치를 판단해 보겠어 라는 것으로 광고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미혼 남녀 10대부터 70대까지 광고가 노출이 되었어요. 심지어 요즘에 딩크족도 계시잖아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1번은 타겟을 정했고 2번은 타겟을 정하지 않았어요. 과연 어떠한 번호가 광고 비용 누수가 심할까요? 2번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여주는 타겟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가 노출됐습니다. 그랬더니 60, 70대 분들, 심지어 자녀가 없는 사람에도 광고가 노출됐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더 광고비가 누수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아까 저희가 이제 타겟하면서 페르소나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뭔가 명확하게 우리가 조금 포지셔닝을 타겟에 대한 정의가 아직 없어. 우리의 제품은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3040 이제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럼 화장품이라 볼게요. 안티 에이징 화장품이라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한 거는 이 안티에이징 상품 같은 경우는 조금 완전 작년이 아니라 이제 좀 노화가 시작되는 3040한테 좀 노출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어떤 포지션인지 좀 잘 모르겠어.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는 기준점만 조금 있으면은 일단 한 요 정도 선에서만 광고는 진행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타겟까지 선정이 어렵다라고 할지언정 어느 정도 러프한 타겟은 가이드를 잡고 가야지만 비용적인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고요.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광고 진행에 따른 이제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제 광고를 진행해서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이 단순히 결과가 이제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죠. 좋았던 거, 좋지, 이제 뭐 좋지. 그러면 이제 좋았던 거는 유지를 하고 좋지 않았던 거는 배제를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타겟을 저희가 잡아가면 됩니다. 지금 저희 소윤이 창고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패션 브랜드 광고에 있어서 미디어 믹스 말고 마케팅 퍼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 좀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 블로그, 홈페이지 방문 후 이제 정보 작성, 이메일 전송 퍼널, DM 같은 거 이제 DM이나 이제 메일링 말씀하시는 것 같고 패션 아이템 또는 정보 뉴스레터 같은 것 등 있을까요? 또 뭐가 있나요? 현재 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이제 마케팅 퍼널 관련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마케팅 퍼널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뭐 우선은 사실 지금 저희 소연이의 창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보면은 내 블로그 홈페이지 방문 후 정보 작성 후 이제 결국에는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이거를 리마케팅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이 맞으실까요, 소연이 창고님? 이미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조금 더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른 기업들은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맞을까요? 알겠습니다. 우선 요 부분에서 일단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이제 더 부수적 필요한 거는 또 질문 남겨주시면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여기 항목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보통 컨텐츠 발행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컨텐츠 발행 같은 경우는 좀 의무적인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고객이나 소비자들이 이 컨텐츠를 봤을 때 조금 유의미한 정보들로 좀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뉴스레터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발행하는 이제 브랜드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도 눈여겨보는 곳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언급을 이제 바로 드려도 되는지 조금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무신사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 중에서 사실 이제 세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요 아시는 분들도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제 세터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정기적으로 그 자사모를 가입한 회원분들한테는 그 약간 잡지 형식으로 자사 컨텐츠를 메일링으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소윤창고님 아세요? 맞습니다. 저도 좀 받아보고 있는데 대표님 가서 DM을 나눠보셨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 세터 브랜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SNS도 되게 활발히 활동도 하시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당 브랜드를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브랜드인데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터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예시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메일로 그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그 실제 거기 이제 MD 분들이나 이제 마케터 분들 그다음에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고 발굴해가지고 내용을 막 공유해 주시기도 하고 그 해당 브랜드의 이제 직원분들이 활동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이제 실제 고객들과 소통하는 컨텐츠를 많이 발행하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주 접하게 되다 보는 좀 그 브랜드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흥미가 더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선호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뉴스레터 같은 거나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거에서 지금 딱 떠오르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조금 세터라는 브랜드가 지금 떠오르고 있고, 이거 말고도 사실 대표적인 SPA 브랜드 중에서 좀 이런 정기적인 잡지나 뉴스레터를 많이 이제 발행하는 브랜드는 물론 근래에 근래는 아니죠. 좀 꽤 됐죠. 뭐 노제팬 이슈가 터지긴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매출액이 초반에 빠졌다가 다시 복구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제 유니클 땡 브랜드 아마 아실 텐데 이제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그 노제팬 이슈 이후에는 매출액이 굉장히 감소했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을 복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일단 구매했던 고객들에 대한 관리가 계속 이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여기 같은 경우는 매장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잡지 같은 거를 그 분기 혹은 이제 월별로도 발행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모바일 쪽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저희 소연님께서는 이제 이메일 전송 포널이라고 이제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세터를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요게 조금 올드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팸 메일도 필터링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화 됐다 하는 곳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어플 쪽입니다. 어플 쪽에서도 컨텐츠가 발행되면 푸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기 레터를 푸시한다든지 조금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좀 이제 이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일단은 생각나는 거는 한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패션 아이템 추천 같은 경우도 사실 요거는 보통 패션 아이템을 하는 거는 보통 인플루언서를 활용해가지고 차라리 이거를 좀 진행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 유튜버 중에서도 그 시즌 상품에 대해서 뭐 TOP 상품이나 이런 거 많이 구성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서 노출하는 전략이 사실 이 마케팅 펀드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저희 유튜브 언급 안 하긴 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활동은 효과적일까요? 요거는 이제 그 패션 브랜드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네이버 브랜드 블로그가 있으면은 좋긴 하겠지만, 이 블로그를 이제 구독하는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보통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 블로거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이웃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보진 않잖아요. 보통 내가 그 구매한 상품에 대한 리뷰나 아니면은 그거를 컨텐츠를 발행하는 용도로 그 수단으로 쓰지, 그거를 조금 브랜드에서 조금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패션 쪽에서는. 근데 다만 이제 카페 활동은 자사 카페 운영을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질문해 주신 게 이제 카페 활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카페 브랜드 운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보통은 이제 패션 커뮤니티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 아마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활성화되는 건 이제 네이버 카페일 텐데요. 이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곳들도 있기는 한데, 요거 이제 활성화하려면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 아직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카페 회원수가 사실 모집되기 정말 흔치는 않습니다. 이제 조금 커뮤니티를 형성해가 충성 고객층을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구축된 이후에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 단계에서는 사실상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 생성된 커뮤니티에 이제 입점하는 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많습니다. 뭐 디젤 매니아, 그다음에 뭐 고아케, 그 외에도 나이키 매니아, 뭐 브랜디드, 뭐 등등등등 패션 커뮤니티 굉장히 많잖아요. 뭐 스토커즈도 있고 이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기는 많은데, 사실 초기에 이제 뭔가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은데 광고적인 예산을 우리가 넉넉하지 않아 했을 때 저는 입점은 사실 비추하진 않아요. 저는 나름 추천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커뮤니티 안에선 대부분 소비자들이 거의 몰려있기 때문에 좀 즉각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고객과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품이나 혹은 그 소비자들이 최근에 관심 있어 하고 이야기 많이 나누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 상품에 대한 피드백은 사실 이제 물건을 구매한 이후에 리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기는 한데, 거기 보통 리뷰를 남기는 확률이 사실 10%가 채 안 되잖아요. 100개 팔리면 리뷰가 보통 5개, 10개밖에 안 달리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물건을 구매한 이후에 조금 자유롭게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니까 더 다양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브랜드 런칭하실 시작하실 때는 카페 활동 같은 경우는 조금 추천드리고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네. 질문사항이 네네.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저희 매 맞는 남자님. 네네. 아까 질문 주셨던 게 그 타겟을 정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게 아니냐는 질문 주셨죠? 네, 이어서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소연 창구님 감사합니다. 아까 매 맞는 남자님이 질문해 주셨던 게 타겟 설정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죠. 타겟 선정, 광고 비용, 누수, 뭐 이렇게 타겟 선정을 하면 광고 비용 누수 되는 거 아니냐 말씀주셨죠? 네네네네. 자사몰 운영 중이시고 2030으로 애초에 타겟을 설정하시고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메타 광고를 하셨는데 타겟 설정은 네네. 이거 했을 때는 효율이 별로 안 좋았는데 효율 올라갔다. 일단은 그 사실 저희 매 맞는 남자님께서 이제 우리 자사몰 운영 중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사실 이 데이터를 이제 좀뭐 보면 더 도움이 되긴 하긴 하겠지만, 이 타겟 범주를 넓히고 나서 네네. 혹시 요거 처음에 2030 타겟으로 이제 광고를 진행했을 때 혹시 기간은 얼만큼 진행하셨었나요? 혹시 이제 초기에 이제 2030 타겟으로 광고를 진행해 주셨다고 했었었는데 그 기간이 조금 궁금합니다. 아, 6개월이요? 아, 이거 너무 많이 길게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성과를 측정했을 때에는 이제 이 기간 같은 경우는 엄청 타이트하게 빠르게 보고 싶어. 근데 완전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보통 2, 3일 정도로 데이터를 보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짧다 싶으면 사실상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데이터를 보긴 하거든요. 사실 넉넉 잡아 2주까지는 데이터를 보는 편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결과를 보고 효율이 없을 때에는 조금 변경을 하고 이 타겟팅을 업데이트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이 6개월이라고 한다면 너무 긴 시간을 테스트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러한 전략 자체는 6개월 이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한 달 안에 이게 나와야 되는 결과긴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자사몰을 만약에 본다면은 그 자사몰에서도 사실 이게 아예 새로 시작하는 광고가 아니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구매했던 고객들이 있을 거고 그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 설정 자체로 그냥 2030 타겟으로 설정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뭐 타겟을 넓혔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이 나이대를 넓히신 건지 아니면은 사실 메타가 권장하는 건 사실 어드밴티지 플러스이긴 하거든요. 이 어드밴티지 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놓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어드밴티지 그냥 플러스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어드밴티지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냥 넌 타겟 다 풀어놓고 이 중에서 우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상품을 구매했던 사람들한테만 그 조금 광고를 보여줄래요? 라고 해서 이제 러프하게 풀어놓고 이제 메타에 그 머신러닝이 맡겨가지고 광고를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확실히. 왜냐면은 거의 AI의 머신러닝에 이제 의존해가지고 광고 진행하다 보니까. 근데 결국엔 이게 나중에 인계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가장 광고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단순하게 이제 타겟을 넓혀서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결과에 대한 분석이 사실 인사이트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6개월 시간 비포 애프터로 봤을 때는 상품 자체도 달라졌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자사몰을 운영하시는 게 자체 제작 브랜드라고 하시면은 시즌 상품도 달라질 시기고 그리고 상품의 이제 브랜드 컨셉도 달라질 시기고요. 그게 아니라 사입 이제 저희 보세 쇼핑몰이라고 봤을 때에도 상품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타겟 설정의 문제인 것인지 소재의 문제인 것인지 셀렉의 문제인 것인지 소재의 문제인 것인지는 사실 이 각각의 결과값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단순 타겟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효율이 엄청 잘 나온다고 해주셨는데 그 매출이 많이 올라왔을 때 구매 지금 광고 세트단에서 구매 연령대가 만약 2030이면 이게 사실 모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타겟 설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좀 분석을 해야지만 지금보다 효율을 더 개선시킬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다시 재설정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건 아주 잘해 주셨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거를 테스트하는 기간 자체가 너무 기르셨던 것 같아요. 6개월이라 하면 사실상 거의 반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재설정해 주셨다고 하는데 재설정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금 피드백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게 이 댓글로만 소통해 주시는 내용만 가지고 리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지 못할 수는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괜찮으시다면은 저희 자사몰의 상품들이나 컨텐츠를 보고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레퍼런스도 다 공유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근데 아닙니다. 이게 사실 네, 소연 장모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가 이제 2030이라 하는데 사실 조금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연령대 자체가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매체가 이 연령대가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해서 우리 브랜드와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와 맞는 타겟 선정을 해야 되고 매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매 맞는 남자님 저희 이제 스트리밍은 여기까지 지금 진행될 예정이기는 한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그 이쪽 메일이나 연락처를 주시면은 그 사실 지금 페이스북 말고도 더 리뷰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사실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내용 한번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매 맞는 남자님만을 위해 가지고 그 다시 한번 피드백이나 그 저희 컨설팅 의견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조금 그래도 궁금한 사항 남겨주셨는데요. 서윤희 샴코님 항상 방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궁금한 점 생기면은 꼭 항상 연락 주시고요. 다음 스트리밍 방송에서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